바로 이 집회를 이끌고 있는, 이 국민대회를 이끌고 있는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을 모십니다. 예, 소수지만 논산에 애국 시민들이 있고 애국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3일차 매일 이렇게 집회를 하고 올라있는데 어저께 대전에도 많은 분이 와주시고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이제 토크쇼 인트로 말했지만 조국이 임명에 대해서 예측도 하고 분석을 했는데 저는 100% 임명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참 묘합니다. 오늘이 2019년 9월 9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 창건 71주년입니다. 북한을 만든 기념일입니다. 하필 구구절날 이렇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그렇게 하자가 많고 부인이 기소까지 되고 불법 편법 모든 총망라하는 100가지 이상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 이건 문재인이 본인 뜻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고심을 했는데 제 예측은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을 이제 합법적 공산화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사실적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깨어나라고 저희가 다니는 겁니다. 북한은 70년간 소리 없는 전쟁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운명적으로 18년간 해왔던 사람이고 제 전공은 군인이 아닙니다. 저는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했고 대학원에서는 인공지능을 전공했던 공학부입니다. 운명적으로 미디어를 하다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정보를 취합하고 알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많은 일이 벌어져 있고 진짜 제가 지식인으로 지성이 되어서 이걸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가지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예측했고 좌파들이 일으키는 모든 대한민국에서 남남 갈등은 모두가 북한의 대남 공작이 80~90%라는 확신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좌파들의 기획 탄핵이고 왜 탄핵을 했나? 대한민국은 이제 합법적 공산화로 몰고 가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한반도의 어둠을 이제 빛을 밝히겠다, 소수지만 자, 그래서 시작한 게 문재인 퇴진 국민개몽 운동입니다. 그래서 국민혁명이 필요한 시대다. 군인이 있어도 자기 역할을 하지 않고 경찰, 검찰 모든 공안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전체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대한민국 이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바로 서는데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검찰, 경찰, 국군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국민의 이름으로 당당한 법치를 다시 세워서 법 앞에서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보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미동맹이 굳건한 이상 그 누구도 넘나해보지 못합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은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미동맹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용기 가지십시오. 특히 논산의 애국지사 여러분 용기 가지십시오. 제가 18년 전 처음 시작할 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알고 가면서 한 번도 예측이 맞지 않았기, 다 맞았기 때문에 끝까지 지금 저희가 사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은 미리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을 만들어 두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방을 돌 때마다 애국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불건 무리들이 이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화 통일시키려고 해도 소수의 정의에 우리 애국자들이 일어서고 하나로 만든다면 반드시 이 불건 무리들을 역적들을 형장의 이슬로 여적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문재인이가 조국이를 임명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사건을
내전 선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쟤네들은 북한도 개혁개방할 생각이 없고 남한의 빨갱이들하고 무슨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이가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들이고 있고 우리 남한 내에서는 좌파 우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사람, 조선인민민주주의로 가겠다는 사람, 내전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얘들이 타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김대중이도 빨갱이고 노무현도 빨갱이였지만 그네들은 눈치를 보면서 정치적 타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뭡니까? 386, 586 20대에 대해서 하얀변 들고 죽창 들고 반미를 외치고 독재 타도를 외쳤던 자들이 이제 권력의 실세가 됐습니다. 못할 게 없고 겁이 없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감하게 조국이를 법무부 장관에 안 지키고 엉터리 법치를 통한 합법적인 탄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공산화시키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또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애타게 피를 토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째, 우리는 한미동맹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수여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면서 붉은 무리들을 격파하고 북폭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호소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국민이 일어나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사람이고 배운 사람들이라면 그분의 은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국민혁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빛깔난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네들은 어둠의 세력이요, 악의 세력이요, 거짓 다 가짜 세력입니다. 저희가 진실되게 싸우면은 그들은 설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100% 승리할 겁니다. 쟤네들은 폭력을 요구해서 폭력을 하면 언제든지 제압을 할 겁니다. 철저한 비폭력을 통해서라도 저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만천하에 저희가 공개합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길에 저희가 앞장서 갈 테니까 우리 논산 시민들도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죽음의 골짜기라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분이 서울에서 그렇게 멋진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호소할 때 저분이 서울 사람인가 했더니 오늘 여기 와보니까 논산에 계시네요. 자, ROTC 8기 서남목자TV에 우리 최창덕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뉴스타운과 손상대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엄지척 또 많은 조회수를 올리면 경력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부여받은 시간은 약 10분 가량입니다. 10분 동안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지금 우리나라 이 상태에서 제일 우리나라의 형편을 진단하고 또 처방하고 우리가 이제 울지 말아야겠다는 결론까지 낸 것을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연설해야 할 내용이 이 뉴스타운, 이 투어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붉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태를 진단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깨어나라. 이것은 치료법입니다. 다 망가진 나라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구원해 줄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로의 말씀으로 울지 말라 대한민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나라는 이미 붉은 바다에 빠졌습니다. 거의 98% 정도가 공산화되었습니다. 아마 국경일에 태극기 대신에 인공기만 걸면 이 나라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편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거의 다
이미 공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여기 논산 지역이 지금 이 정도로 집합했다고 하는 것은 참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밖에 나가면 특히 거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멍청도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상대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10개월째 서울에 연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제가 사회자에게 부탁드린 것이 논산에서 올라오는 이 목사다, 반드시 논산을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논산을 팔리면서, 저는 사실 논산 출신이 아니거든요. 논산에 잠시 내려와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하도 부끄러워서 저를 논산 출신의 이 목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사회자께서는 매번 논산에서 올라오시는 이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논산 시민 여러분,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논산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간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이미 국내외적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고전창 변호사가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은 국정간첩이다, 국정간첩이 아닐지라도 국정간첩으로 간주해야 한다 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튜브 방송들이 저 문재인이 왜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경제정책을 세우고 저렇게 국방을 해체시킬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문재인이 아마 치매의 모양이다, 경제정책을 보고 어벙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재인은 어벙한 사람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고 2년 3개월 만에 경제권 10위의 조국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국방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지금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기습 남침을 하더라도 하루 만에 침공할 수 있는, 접수할 수 있는 모든 국방이 완벽하게 해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의 메시아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이미 미국의 엄청난 전력 자산을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 주변에 포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한 말이, 미국은 북한을 한눈도 팔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감히 북한이 이미 기승남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방미해서 두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칠 문재인은 미국을,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건 미군을 철수하기 위해서 방위를 조성하고 방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실패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빨갱이들, 공산주의자 우물안의 개구리들은 국제 정치를 모르고 국제 정치의 역학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집어삼키고 북한에 갖다 바치면 성공할 걸로 믿고 있지만은 이것은 정말 국제 정세를 모르는 우물안의 개구리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부터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서울에서 예언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정부라는 말을 이제 없애버리고 문재인 정부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처럼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를 분리해서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를 망쳐먹는 하나의 암적인 존재이죠. 암적인 존재. 이 암적인 존재 주사파 일당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일망타진하여 외과 수술을 해서 도려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오늘 됐다 하더라도 그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청와대가 종북 주사파로 전방위 포진을 해놓고 있고 지금 자기들 따라서는 공산화시키는 일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은 완전히 폐지됐고 경제는 폭망했고 우리나라의 이 법치는 완전히 휴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 투어가 하는 말씀처럼 깨어나라 대한민국,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송상대 교수님 주변자 속에 냄비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말을 하면 냄비 속의 개구리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들이 설교 예가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이 개구리라는 놈들은 미지근한 물에 냄비 속에 넣고 온도를 슬슬 가하면 맨 처음에 미지근하고 좋다, 따뜻하다, 서서히 끓어서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도 좋다 하다가 나중에는 삶아져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냄비 속의 개구리는 모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2년 3개월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이 나라를 진단도 못하고 이 나라가 어떤 지경에도 와 있는지도 모르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개구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거 깨어나야 합니다. 잠자는 개구리 깨어나야 합니다. 청소년들, 제가 서울로 올라가다 보면 그 에스컬레이터에서 젊은 남녀, 아마 저기 경찰들 나이가 될까요? 한창 이 젊음을 즐기고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이 경찰 정도의 나이의 젊은이들이 참스로 껴안고, 요새는 여자가 좀 더해요. 여자가 달려들어서 그냥 뽀뽀를 하고 그래요. 그거 참 보기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저 젊은이들이 지금 저는 낭만을 누리고 있지만 이 나라가 지금 잠시 후에 공산화되고 젊은이들은 전부 다 북한에 소속이 돼서 고난의 행군에 끌려나가고 저 정부 이쁜 여자는 성노리개감이 되어서 그냥 삶의 가치를 다 빼앗길 것으로 모르고 있는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 지금 일자리를 얻어서 당당하게 직장에 출근하고 월 한 200~300만 원씩의 초봉을 받아야 할 이 젊은이들이 실업수당 내지는 다른 명목의 수당으로 30~40만 원, 50~60만 원 받는 것을 가지고 이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 청소년들 깨어나야 합니다. 그 개구리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들, 이 경로당에 가을이 되면 관광 지원을 해줄 거라고 그래요. 내년 총선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 탈개받고 이것 때문에 문재인을 지지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더 기가 찬 것은 30~40대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문재인을 65% 정도가 지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물었더니 문재인이 잘생겼답니다. 문재인이 선하게 생겼답니다. 이것 때문에 대통령을, 이미 공산화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음 타자로 조국이 아까 괜찮게 생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좌파들의 전략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탄, 이 악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여 나타나느니 그랬습니다. 이 악마들, 좌파들,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제법 잘생긴 놈들을 데리고 씁니다. 그거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트리커블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개구리 백성들, 돼지, 개돼지 국민들이 모시기에 너무도 사치하고 너무도 과분한 대통령이었는가 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깨어나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유대한민국은 자다가 일어나서 그런 뉴스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어제 자정 시각으로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뉴스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유언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내 시대에 적화 통일을 이루면 남쪽의 보수주의자 2천만 명은 반드시 처형해야 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게 포함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60에서 65세 이상 의료 보험을 혜택받아야 할 사람, 근로 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붙들려 가서 총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를 붙잡혀 갈 것입니다. 우리 애국 아이콘인 손상대 교수님, 손상년 회장님 붙잡혀 가서 총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총살당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 검찰, 법조계 이 모든 사람들 한 2천만 명이 죽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아서 되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손상현 회장님 얘기 들으니까 금년 이 눈보라가 치기 전에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쪽 어디에 문재인 하야 성명 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라면 문재인이 하야를 우리가 요청해야겠지만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간첩은 하야가 아니라 끌어내려야 할 대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한번 알고 넘어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드릴 말씀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려갈까요? 네. 여러분, 제가 알기로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속하신 하나님, 왜 문재인과 같은 악마를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주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마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40년 동안 작업을 해왔던 이 붉은 무리들, 종북 주사파들, 이들을 각각 숨어있는 곳에서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는 그 현장에서 전부 다 기어나오도록, 그래서 문재인에게 붙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문재인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숨어있던 종북 주사파들이 나왔습니까? 이제 됐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북주사파 문재인을 중심으로 종북주사파들을 일망타진할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누가 주도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세우신 이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만번의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문재인 제거를 계획하고 있는 방법은 문재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세우는 것입니다. UN 국제사법재판소의 전범으로 세울 이 죄목은 차고 넘칩니다. 그 다음에 또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는 이 존 볼턴 아십니까? 미국의 안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 볼턴 안보 보좌관이
김정은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인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도 잘 아는 이 존 볼턴이 사석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 지인들에게 한 말이 그러고 보니까 이제 김정은이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지소미아 파기 후에 한국의 문재인이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는데 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대한민국에 있는 문재인도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우리 문재인을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빠르면 금년 12월을 넘기지 않고 북한에 김정은은 참수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재인은 끌어내릴 것입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틀림없이 이 일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아까 손상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문재인 때문에 미국이 포기한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문재인을 제거했으면 했지 우리나라를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밤 지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돼서 대단히 있었습니다. 자, 어제 대전서 삭발하신 분, 자, 삭발, 지난 그 대회에서 혹시 삭발하신 분 참석하신 분 다 올라오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한 분은 남겨놨다가 논산에서 머리를 깎도록 했을 텐데 대전에서 5명 다 깎아버렸는데 지금. 자, 이쪽으로 좀 당기시고요. 자, 삭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자를 좀 벗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세 분이 삭발을 했는데 어제 하신 분들은 말짱한데 저 앞에 있는 분은 12일 전에 삭발을 해서 제법 새까맣습니다. 저도 12일 전에 했는데 이거 세 분이 오셨네. 자, 어제 삭발을 하고 오늘 이 기분으로 논산 시민들의 삭발을 응원하고자 왔는데 논산 시민은 삭발하신 분이 1시간 후에 도착을 한다니까 먼저 논산 시민을 위해서 좋은 결기를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삭발을 한 거는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고 앞장서겠다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뒤에 남아서 힘들지 않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재인이라고 하는 배를 띄워준 것도 저희 국민이지만은 그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게 물이라고 하는 거를 아직도 문재인이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개인적으로는 10월 3일날 청와대 진입하는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고 삭발한 저희가 앞장설 것이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인데 6.25가 그러했듯이 희생 없는 민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앞장서서 여러분보다 앞장서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지켜가면서 함께 하겠다는 의미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뜨거운 인사는 역시 나이 드셨던 여자분이든 거시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군 195기입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자, 이분부터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이덕호입니다. 저는 어제 그 삭발을 했습니다. 삭발을 했는데 저는 원래 처음에 군대 들어갈 때 한 번 머리를 깎고 두 번째는 김일성 군정을 폭파시킨다고 UDT 실 훈련을 받을 때 머리를 깎고 또 한 번은 문재인을 씹어서 가루로 만들겠다는 결기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겠네요.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좀 깨우칩시다, 우리 논산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민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까? 그러면 뭉칩시다. 갑시다. 나갑시다. 그리고 싸웁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싸웁시다. 싸웁시다. 문재인을 그리고 끌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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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승. 자, 이제 어디서 머리를 깎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저 부산에 있는 분이 이게 올 수도 있고 저 포항에는 뭐 창원에 있는 분이 오고 서울에 있는 분이 가고 이 우리가 서로 간에 똑같은 생각만 갖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머리를 깎는다고 아니하더라도 여기 계신 네 분, 어쩌까지 5명이 목숨만 건다면 문재인 정부는 충분히 끌어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저쪽 끝에 계신 분이 바로 문재인 정권 퇴진과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투어 이 대한민국호를 이끌고 있는 우리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입니다. 큰 박수를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수지만 이렇게 논산에 와서 우리 애국 시민들을 뵈니까 관계가 새롭습니다. 작지만 뭉치고 우리가 협력하면 세력이 확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문재인이가 법무부 장관 임명이 됐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 북한의 참전일입니다. 국구절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전쟁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자, 논산에 애국 시민이 적으면은 우리 한미동맹이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북폭을 하든. 자, 이제 선택할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전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 대비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작지만 논산 시민들이 논산을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손상현 회장이 서울서 저희들이 출장 시간 때 머리를 깎았던 1호 삭발자고 제가 사회자 2호 삭발자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중간에 이 세 분은 바로 어제 예전에서 삭발하신 전부 특수부대 출신들입니다. 자, 우리 논산 시민을 향해서 인사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일동 출력! 출력! 충성! 바로 올려! 오! 내려가시기 바랍니다.